낮잠은 해로울까 이로울까? 낮잠을 자느냐 마느냐 그것은 문제이다. 낮잠의 효과는 생활 양식, 수면의 주기, 종식은 문화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다. 낮잠을 자주 자는 편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것이 아니니 안심이 더 좋다. 많은 나라에서 낮잠은 문화의 일부이다. 낮잠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의 공식이 없다는 것이다. 잠이 부족한 사람에게 낮잠은 매우 유익하다. 어쩌면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꼭 필요한지도 모른다. 반면에 그 외의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낮잠을 자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낮잠을 자는지에 따라서 수면 루틴이 얼마나 이루어진지가 좌우된다. 짧을수록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졸음을 느낀다.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좋아지는 것이다. 이때쯤 30분 이하로 낮잠을 자면 1단계와 2단계의 수면의 장점을 늘릴 수 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각성 상태에도 도움이 된다. 30분 이내의 낮잠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주간에 가다 졸림증이 있는 경우에 잠깐 자는 낮잠이 도움이 된다.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 환자, 교대 근무자, 시차증 겪는 사람 마찬가지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짧은 낮잠이 망가진 일주일 리듬을 개선하거나 재설정하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다. 연속으로 자야 좋은 잠일까? 아니면 분할해서 자도 깊이 잘 수 있을까? 총수면 시간을 분할해서 여러 번 나누어 자는 것이 누구에나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다. 매일 밤 쭉 이어서 자는 수면 방식을 가리켜서 임상가들은 단성 수면이라고 한다. 이상 수면은 전체 수면 시간을 2번에 걸쳐서 나누는 방식으로 각 수면 시간 사이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또 다상 수면은 24시간의 총 수면을 여러 번 쪼개서 틈틈이 자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양권에서는 단성 수면 패턴이 일반적이다. 밤마다 7시간 또는 9시간 동안 연속으로 잠을 잔다. 이와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 수면 패턴을 선호하는데 특히 기후가 더운 곳에서는 그렇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는 점심 이후에 가게 들이며 시간 동안에 문을 넣는 전통이 있다. 열기가 뜨거운 오후 시간에 사람들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에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야간 수면 시간이 더 짧다. 다상 수면은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처럼 낮과 밤 사이에 임의의 시간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한다. 다상 수면 패턴이 장시간 이어지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증거가 있다. 분할하는 수면의 타이밍을 정하려면 이상수면 또는 다상수면 패턴의 경우에 분할한 수면 조각과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 효과적인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는 자는 동안 모든 수면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연속으로 자는 시간이 6시간 이하면 수면주기를 완료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수면주기 1회는 최대 90분이 지속되며 한 번 잘 때 4회에서 5회 이렇게 연속 반복하는 것이 좋다. 때문에 회복 효과가 있는 좋은 잠을 자기에 단성 수면 패턴이 가장 적합하지만 작업이나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연속으로 자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분할한 수면 조각 중에서 한 번은 휴식과 회복 주기를 끝까지 완료하기에 충분할 만큼 길게 계획을 해야 한다. 취침을 하고 12 수면 시간에 4시간 혹은 6시간 수면 시간 7시간 9시간 이렇게 꽉짝 해서 기상이 돼지고 낮잠을 쭉쭉 조금씩. 생활 양식. 하루 일과 직장에서의 업무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 모두 눈이 스르륵 감긴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 수면에 도움을 주고 또 방해하는지 이해하면 충분한 휴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 잘 때 창문은 닫아야 할까? 아니면 열어두어야 괜찮을까? 취침 시에 창문을 열어두면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감수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실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유의하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이불과 몸 사이에 갇힌 열이 다시 순환함에 따라서 실실한 공기가 빠르게 오염되거나 탁해지기 쉽고 수면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밤사이에 이산화탄소를 4시간 동안의 실내 온도가
농도가 올라가는데 창문을 열고 환기시킬 때까지 높게 유지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연구실에서 침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때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음날 덜 졸리고 집중력도 개선되었다. 창문을 닫아야 할 때 산소를 열고 잔 후에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져서 장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 목 안이 따갑거나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찬바람이 목 근육 경련을 사경증을 유발하는 때문일 수도 있다. 열치료와 마사지를 단독으로 또는 병행해서 활용하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개선하고 숙면을 유발하도록. 침실의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 우리 몸은 체온을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실의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예상보다 지나치게 따뜻하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최면 치료는 수면에 어떤 도움을 줄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최면을 의해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리스로 힘노스는 잠을 뜻한다. 그런데 사실 최면, 잠을 자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뇌의 활동량이 줄어들지만 주변 환경을 자극할 수 있다. 막 잠이 드는 순간에 느낌을 떠올려보자. 이를 가리켜서 세타 상태라고 하는데 뇌에서 진폭이 높고 속도는 느린 세타파가 관찰된다. 최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최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면 치료는 회복 효과가 있는 서파 수면 단계에서 환자가 머무는 시간을 최대 80%까지 증가시킨다. 침대 위치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까? 빛, 소음, 온도, 침대 위치, 풍수지리의 균형, 풍수지리에 따라서 자기장, 또 이런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이런 수면에 충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 자기장의 수면 부족은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장 호르몬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다행스러운 점은 수면 부족이 아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급성장기에 엄청난 양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아기에게 수면 훈련이란 아기가 혼자서도 잘 자도록 유도하는 포괄적인 것을 가리킨다. 아기가 정해진 수면 일정에 맞춰서 잠을 자도록 유도해야 하는 신생아의 일적인 리듬이 자리 잡기까지 서너 달이 걸린다. 삶의 단계마다의 수면은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주변 환경은 변화를 거듭한다. 수면 욕구 또한 마찬가지다. 수면. 슬기로운 수면 생활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수면 일기의 목적이 단순히 수면 패턴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지난 24시간 동안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자료도 될 수 있다. 수면 습관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수면과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도 알 수가 있다. 수면 일기에는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 하루 동안에 느꼈던 감정이나 체력 변화 등을 수면 일기에 작성해 보도록 하자. 침대에 눕는 시간. 좋은 수면 습관들이기는 수면을 우선순위에 두고 루틴을 지키고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고 자연광을 충분히 쬐이고 니코틴 알코올을 멀리하고 자극을 줄이고 편안함이 핵심이다.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긴장을 푼다. 은신처를 만든다. 낮잠을 자기도 한다. 꿈은 누구나 어느 정도 꿈을 꾼다는 것은 수면과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꿈의 정확한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듯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꿈. 좋은 잠과 나쁜 잠은 매일 밤 완벽한 수면을 하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누구에게나 이상할 정도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찾아온다.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사람마다 주기에 따라서. 수면 잠복기, 수면 단계별 소요 시간, 수면.
베개의 머리를 베자마자 바로 잠에 빠지는 천을 타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쉽게 잠들지 못해서 고민인 이들이 공감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그래서 과연 좋은 잠이란 무엇일까? 질문 속에서 푹 썩어놓은 후에 생기가 돌거나 머리가 개운해야 되고 산뜻해야 되고, 그렇죠. 좋은 잠이죠. 수면의 단계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잠이 드는 순간의 휴식과 회복 과정에 몰입하는데 뚜렷하게 구분된 각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자는 동안의 수면 주기는 4, 5회 정도 반복이 된다. 수면 주기, 수면과학자들은 수면을 렘 수면에서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까지 이렇게 단계를 말하고 있다. 굴곡이 있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더 생생한 꿈을 꾸는 이유는 뭘까? 스트레스는 불안, 수면 부족을 초래하고 렘 수면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 결과로 다음 취침 시에 렘 수면 단계에서 더 빨리 진입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이를 가리켜서 렘 수면 반동 현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렘 수면 단계뿐만 아니라 비렘 수면 단계에서도 꿈을 꾼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렘 수면 단계에서 꾸는 꿈은 선명한 총천연색 내용에 비하지만 비렘 수면 단계의 꿈은 전개 속도가 느리고 개념적이며 대개 흡격이다. 렘 수면 단계에서는 꿈을 꾸는 동안에 감정을 담당하는 내 영역인 시상하부가 극도로 활성화되는 반면에 논리적인 사고라는 전전도 활동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처럼 렘 수면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소보다 비현실적이고 또 환기적인 꿈을 꾼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일까? 힘든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강렬한 꿈을 꾼다는 주장도 있다. 강력한 스트레스나 생존 메커니즘? 무슨 꿈은 왜 꾸는 걸까? 악몽? 자, 호르몬과 수면에서 멜라토닌, 코르티솔, 프로게스테론, 나아서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 세로토닌, 솔방을 위해서 알도스테론, 부신, 피질, 옥시토신, 시상하고 뇌하수체, 프로락틴, 테스토론, 고한, 또 아드레날린, 부신, 그렐린과 렙틴, 지방조직, 인슐린, 췌장. 자, 이런 다양한 이런 호르몬과 수면의 관계성은 어떻게, 왜 꿈은 기억나지 않을까? 누구나 꿈을 꾼다. 그러나 모두가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면 단계에서는 일어났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꿈을 기억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꿈을 기억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깨어나기 전에 꿈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꿈이 사라져버린다. 꿈을 기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흥미진진한 꿈 내용, 렘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고, 꿈을 꾼 후 바로 깨어나고, 꿈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때까지 방해의 요소가 전무하고, 그럴 때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지루하고 평범한 꿈이고, 비렘 단계에서 깨어나고, 꿈을 꾸고 한참 후에 깨어나고, 꿈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전에 방해 요소가 발생함으로써 그렇죠. 이렇게 생생하게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화장실을 가거나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밤사이에 한두 번 깨어난다. 그런데 다시 잠드는 일이 유독 어려울 때가 있다. 다시 자기가 그럴 때는 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뒤척여 있다면 침실에서 벗어나서 주의를 분산한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전력이 집관에 반대되는 선택이라고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잠들도록 스스로를 몰아세워도 소용없는 일이다. 나이가 잠을 잘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아가서 걱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불면증과 같은 장기적인 수면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한다. 이는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켜서 잠을 더욱 멀리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몸을 일으켜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면의 핵심은 긴장을 푼 상태, 조바심에 애를 써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자주 겪는 편이라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도구 세트를 미리 준비해두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나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잠들기 위한 노력은 역효과를 불러오므로 애쓰던 것을 멈추고 다른 일에 집중하며
저절로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 좋은 수면의 메커니즘은 여러분 똑똑하고 영리한 신체는 제 기능을 다하는 데 필요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빈틈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매일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조율해서 적당한 시점에 잠을 자도록 한다. 적당 연령명 수면 욕구는 수면 욕구 이렇게 왜 밤이 되면 고민이 더 클까?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누워있는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해결의 중심적인 성령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트레스 보충 섭취, 가바 섭취, 가바가 함유된 영양제나 천연 허브 치료제인 아시와 간다, 가바와 유사한 성분을 먹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 섭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량은 모든 사람이 매일 밤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자, 내 나이에 알맞은 수면 시간이 얼마일까? 맞춰보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침대로 옮겨가는 순간 잠이 달아나는 이유는 뭘까? 졸리기 시작해서 잠들었는데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인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각성 상태에서 오가는 방식으로 생존 메커니즘을 진화시켜왔다. 생존, 소파에서 오후 11시에 졸리기 시작하고 침대를 향하고 등등 이렇게 전두엽이 피질이 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취침 시간이고 피곤한데도 왜 잠이 오지 않을까? 수면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꼈다. 졸림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자고 싶은 충동을 말하는데 다양한 요소가 해방을 얻는다. 늘 바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쁜 하루에서의 긴장을 풀 시간이 없으면은 취침 시간을 또 넘겨버려 꾸벅꾸벅 졸다가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몸이 잠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평소 취침 시간에 이런 느낌이 없다면 너무 졸려서 눈이 저절로 감길 때까지 버텨보자. 자, 무엇일까? 수면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수면에 되어 기분과 기억, 합습 이런 것을 프로바이오틱스가 수면에 도움이 될까? 위장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깨지기 쉬운 위장 내에 위생물 균형에 변화가 생기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 식습관 질환, 스트레스, 약물 등 위장 내 마이크로바이옴 수면에 관계가 있는지도 연구에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서로 상반되는 결과물이 도출되어 왔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세로토닌과 가바 둘 다 위장 내에서 합성이 된다. 가바 신경호르몬 건강한 위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 살아있는 배양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거나 마시면 위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이크로바이옴.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으로 바나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양파, 마늘, 귀리, 또 렌틸콩, 완두콩, 병아리콩, 콩, 땅콩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이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시키면서 정상인 상태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조건부 각성 잠을 잘 때 잠들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는 이유는 뭘까? 잠을 잘 때 조건부 부정적인 기분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리저리 뒤척일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좋아야 잠도 잘 자게 된다. 기분이 좋아야 하죠. 기분,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고 수면제로 수면 부족을 고칠 수 있을까? 가공된 수면, 장기간 수면제 복용에 신중해야 하느냐는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항히스타민제가 먹은 다음에 내려는 졸리고 나른한 기분이 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복용하면은 더 건망증과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처방받은 수면제로 유도한 수면은 정상적인 수면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수면에는 회복작용이 일어나는 렘 수면과 또 이것을 수면을 같은 또 이런 좋은 수면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영양제가 수면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졸음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수면 기상지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좋은 것이 있을까? 우리 몸에 변화에 따른 수면제에 멜라토닌 영양은 수많은 나라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할 수 있다. 제품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영양을 통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햇빛 노출의 멜라토닌 영양제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햇빛의 생활 양식에서 하루 일과에서 스르륵 감긴 후에 무엇인가 눈이 도움을 주고 방해하는지 이게 잘 생활 양식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체면치료는 소면의 어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체면치료 회복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긴장 완화, 수면에 불안과 우울감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불안하면은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가장 걱정,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데 다시 잠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깨버리면 새벽 3시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테크닉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테크닉. 폭주하는 생각을 멈추고 잠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관점에서 뇌파가 자, 볼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 들을 수 있는 것들, 냄새만 들을 수 있는 것들, 맛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집중해서 단계별로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서 명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양을 세는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양을 잠들기 위해서 불면증이 시달리거나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양을 세는 것은 숫자를 세는 것은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가 지루한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지루한 정신적인 과제를 소개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하는 사람에게서는 지나치게 쉽고 반복적인 일이고 따라서 집중을 분산해서 고민을 잊게 하거나 피곤하게 만들 만큼 내가 충분히 몰입하지 못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흥미롭고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의 과제가 더욱 빨리 잠들도록 유도한다. 적당히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머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에너지를 충분히 쓰고 나면 드디어 잠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졸리는 방법을 그렇게